너희 아버지는 연금만 축 내고 집에서 빈둥거린다. 여러분, 잠깐만 멈춰 서세요. 방금 들으신 이 말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남의 집 며느리도 아니고 시댁 식구도 아니에요. 바로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손주 앞에서, 딸 앞에서, 사위 앞에서 남편한테 한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67세 박영수 씨는 그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가고 가족 위에 악착같이 버텨온 세월이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어요. 손주가 할아버지를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딸은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박영수 씨는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방에 앉아 울었답니다. 6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서럽게 울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박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자기 힘으로 인생을 되찾은 한 남자의 진짜 이야기예요.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해주세요. 저 이런 이야기 계속 만들려면 여러분 응원이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박영수 씨가 어떻게 바닥에서 일어났는지 그 치열했던 3개월의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수 씨가 퇴직하기 전날 밤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그날 밤 박영수 씨는 잠이 안 왔대요. 너무 기뻐서요. 30년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악착같이 공무원 시험 공부해서 붙었고 그 후로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 사고 적금 붓고 연금 들고 그 모든 걸 책임감 하나로 버텼어요. 퇴직 전날 밤에 박영수 씨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이제 우리 둘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손주들이랑 놀아주고 그렇게 살자. 30년 기다린 보람이 있네.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요. 근데 집에만 계시지 말고 뭐라도 하시긴 해야죠. 그 말에 박영수 씨는 뭐라도 한다는 게 뭔 소리지? 싶었지만 그냥 넘어갔대요. 아마 취미 생활 같은 거 말하는 거겠지 하고요. 근데 다음 날부터 시작된 일은 박영수 씨의 상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퇴직 후 첫날 아침이었어요. 박영수 씨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일어났어요. 8시였어요. 아, 이제 이렇게 느긋하게 살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거실로 나왔는데 아내가 소파에 앉아서 팔짱 끼고 있더래요. 당신 아침부터 빈둥거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아세요? 박영수 씨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여보, 나 오늘 퇴직하고 첫날인데. 알아요. 그러니까 더 정신 차리셔야죠. 이제 매일이 일요일인 거 아는 거죠? 그날 아침 식사 시간이 지옥이었대요. 30년 동안 함께 먹던 아침 팝상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내는 계속 한숨 쉬고 밥 먹는 소리도 크게 내고 젓가락 놓는 소리도 세게 냈어요. 박영수 씨가 맛있네 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언제 밥이 맛있다고 했어요? 이제 할 일 없으니까 밥맛도 안 와보죠. 식사 후에 박영수 씨는 설거지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일어났는데 아내가 확 밀치더래요. 됐어요. 당신이 설거지하면 그릇만 깨져요. 가서 TV나 보세요. 여러분, 듣고만 계셔도 가슴이 답답하시죠? 저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박영수 씨는 아내한테 잘 보이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기 돌렸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출근하다가 뒤돌아와서 청소기를 뺐더래요. 청소기 돌렸다는 게 이 모양이에요? 구석구석은 왜 안 했어요? 장도 보러 갔어요. 아내가 부탁한 거 사가지고 왔더니 또 한마디 했어요. 이 마트가 제일 비싼 데인 거 몰라요? 왜 여기서 사와요? 돈이 남아도나? 빨래도 개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한숨 쉬면서 다시 개더래요. 빨래는 이렇게 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평생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박영수 씨가 뭘 해도 틀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빈둥거린다고 하고 뭘 하면 제대로 못한다고 하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이른 아침부터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나가더래요. 어디가? 친구들이랑 여행 가. 2박 3일. 나는? 당신은 집 지키고 있어요.
냉장고에 반찬이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박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그때 아내가 한 말 여러분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당신은 친구 없어요? 남편은 남편끼리 만나지 왜 여자들 모임에 끼려고 해요? 그리고 솔직히 당신이 가면 재미없어요. 분위기 맞추지도 못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영수 씨는 자기가 버려진 사람이 된 것 같았대요. 아내는 2박 3일 동안 SNS에 예쁜 카페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친구들이랑 웃는 사진을 계속 올렸어요. 그동안 박영수 씨는 뭘 했을까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혼자 밥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또 TV 보고 그렇게 3일을 보냈어요. 아내가 돌아왔을 때 박영수 씨가 여행 어땠어? 물었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좋았죠. 당신 없으니까 더 좋았어요. 여러분, 이게 30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서 나올 말입니까? 퇴직 후 2달이 지났을 때쯤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돈 문제였어요. 물론 박영수 씨는 연금을 받고 있었어요. 월 180만 원 정도 나왔죠. 생활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어요. 근데 아내의 소비가 점점 늘어났어요. 친구들이랑 여행, 고급 카페, 백화점 쇼핑, 미용실, 네일아트.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집 리모델링 좀 하면 안 될까요? 친구네 집 가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리 집은 너무 낡았어요. 리모델링? 그거 돈 얼마나 들어가는데? 당신 연금 나오잖아요. 적금도 있고. 이제 퇴직했으면 집이라도 예쁘게 해야죠. 박영수 씨는 그때 깨달았대요. 아내가 자기를 보는 시선이 연금 나오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아내가 친구들한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을 때였어요. 우리 남편? 퇴직하고 나서 별로예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돈은 안 버는데 밥은 3끼 다 먹고 차라리 출근할 때가 나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영수 씨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3달 후 마이너스 무너진 자존심. 퇴직 3개월째 되던 날 딸네 집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딸, 사위, 손주들 그리고 박영수 씨 부부가 다 모였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아버지는 연금만 축 내고 집에서 빈둥거린다. 손주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일 안 해요? 아내가 대답했어요. 안 하지. 할아버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장면 상상이 되세요? 딸은 엄마. 하고 말렸지만 아내는 계속했어요. 아빠 요즘 하루 종일 TV만 보고 컴퓨터는 할 줄도 모르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래서 남자들이 퇴직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자리에서 박영수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변명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침묵이었어요. 아내는 계속 휴대폰만 보고 박영수 씨는 창밖만 봤어요. 그날 밤 박영수 씨는 잠을 못 잤어요. 거울을 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래요. 눈빛은 흐릿하고 얼굴은 헬쑥하고 어깨는 축 처져 있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그리고 그날 밤 박영수 씨는 결심했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다음날 아침 박영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아내가 아직 자고 있을 때 혼자 거실에 나와 앉았어요. 노트를 펼쳤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마이너스 아내한테 존중받지 못한다. 마이너스 집에서 할 일이 없다. 마이너스 경제활동을 안 해서 무시당한다. 마이너스 자존감이 바닥이다. 마이너스 매일이 괴롭다.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마이너스 다시 존중받고 싶다. 마이너스 당당하게 살고 싶다. 마이너스 내 힘으로 돈을 벌고 싶다. 마이너스 아내 눈치 안 보고 싶다. 마이너스 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럼 뭘 해야 하나? 마이너스 수입을 만들어야 한다. 마이너스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한다. 마이너스 배워야 한다. 마이너스 움직여야 한다. 박영수 씨는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시도 마이너스 그리고 실패들. 박영수 씨가 가장 먼저 한 건 주변에 물어보는 거였어요.
동네 친구들 만나서 너 요즘 뭐해? 물어봤더니 다들 비슷한 처지더래요. 나도 집에서 노는데 뭐. 그냥 TV 보고 가끔 등산 가고 그래.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나도 하고 싶지.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60대 일자리 검색했어요. 나온 결과들이 이랬어요. 경비직, 청소, 주차관리, 택배 상하차, 대리운전, 요양보호사. 박영수 씨는 하나씩 알아봤어요. 첫 번째 시도 경비직. 아파트 경비 모집 공고 보고 지원했어요. 면접 갔는데 담당자가 그러더래요. 어르신 교대 근무 가능하세요? 24시간 2교대인데. 그게 무슨.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건데 밤 근무도 있어요. 그리고 주민민원 대응도 많고요. 박영수 씨는 생각했어요. 밤 근무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지는데. 포기했어요. 두 번째 시도 주차관리. 백화점 주차관리 아르바이트 모집 보고 지원했어요. 앉아만 있으면 되니까 괜찮겠지? 근데 막상 해보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주차 안내해야 하고 민원 대응해야 하고 8시간 동안 거의 서 있어야 했어요. 이틀 하고 나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하겠더래요. 세 번째 시도 택배 상하차. 힘들어도 단기로 하면 괜찮겠지? 새벽 5시에 나가서 택배 트럭에서 물건 내리는 일이었어요. 2시간 했는데 몸이 완전히 망가지더래요. 팔은 저리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다리는 후들후들하고. 그날로 그만뒀어요. 네 번째 시도 재테크 공부. 유튜브에서 시니어 재테크, 연금형 투자 이런 거 찾아봤어요. 근데 다들 최소 몇 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도 크고 잘못하면 원금도 날릴 수 있고. 박영수 씨한테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실패 속에서 찾은 깨달음.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박영수 씨는 좌절했어요. 역시 나 같은 늙은이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근데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 갔다가 젊은 사람들 보면서 깨달았대요. 저 사람들은 맨날 컴퓨터만 보면서 돈을 버네? 궁금해서 옆에서 슬쩍 봤더니 블로그 같은 걸 하고 있더래요. 컴퓨터로 하는 일도 있구나. 그날 집에 와서 박영수 씨는 생각했어요.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 머리로 일해야 하는 나이구나.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걸 배워야겠다. 새로운 도전 마이너스 디지털 세상으로. 박영수 씨는 유튜브를 열었어요. 그리고 검색했어요. 60대 부업. 시니어 온라인 수익. 컴퓨터로 돈 버는 방법. 엄청나게 많은 영상이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이 너무 어려워 보였어요. 유튜브 시작하기 마이너스 카메라도 사야 하고 편집도 배워야 하고 스마트 스토어 창업 마이너스 재고 관리도 해야 하고 CS도 해야 하고 주식 투자 마이너스 차트 분석 재무제표? 뭔 소린지. 포기할 뻔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영상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AI가 대신 글 써주는 블로그로 월 50만 원 벌기. AI? 그게 뭔데? 대신 써준다고? 호기심에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충격받았어요. 내가 제목만 넣으면 AI가 알아서 글을 써준다고? 박영수 씨는 그날부터 AI 블로그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 10분, 그 다음엔 20분, 일주일 후엔 1시간씩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시작 마이너스 AI 블로그 첫날. 박영수 씨는 무료 AI 글쓰기 툴에 가입했어요. 로그인만 3번 실패했어요. 비밀번호 틀렸다고 해서 다시 만들고 이메일 인증하고 한글 설정하고 1시간 걸렸어요. 근데 드디어 들어갔을 때 그 기분. 내가 해냈다. 그리고 AI한테 처음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60대 허리 통증 완화 방법. 버튼 누르고 기다렸어요. 10초쯤 지나니까 글이 쫙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허리 통증은 60대 이상 시니어들이 겪는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거나 2,000자가 넘는 글이 뚝딱 만들어졌어요. 박영수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대요. 이게 정말 되네? 내가 정말 할 수 있겠는데? 첫 한 달 마이너스 매일매일의 작은 성공. 박영수 씨는 그날부터 매일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첫날 60대 허리 통증 완화 방법. 둘째 날 퇴직 후 우울증 극복하는 5가지 방법.
셋째 날 노후 자금 관리 꿀팁. 넷째 날 시니어를 위한 간단한 스트레칭. 다섯째 날 부부 갈등 해결 방법. 처음엔 1시간씩 걸렸어요. AI가 만든 글을 읽어보고 어색한 부분 고치고 사진 넣고 업로드하고.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30분으로 줄었어요. 2주 지나니까 20분이면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아내가 물어보더래요. 당신 요즘 뭐해? 맨날 컴퓨터만 보네? 응, 블로그 하는 거야. 블로그? 당신이? 아. 아내는 웃었어요. 비웃는 거였어요. 당신이 컴퓨터를 할 줄 알아서 블로그를 해? 진짜 웃기네. 박영수 씨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속으로 생각했어요. 기다려. 곧 보여줄 거야. 28일째 마이너스 첫 수익의 감동. 블로그 시작하고 정확히 28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박영수 씨가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봤는데 알림이 와 있더래요. 광고 수익 12만 4천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진짜야? 내가 번 돈이 맞아? 은행 앱을 열어봤어요. 정말로 12만 4천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 12만 4천 원이 큰 돈인가요? 큰 돈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12만 원이 뭐가 대수입니까? 근데 박영수 씨한테는 달랐어요. 67년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로 집에서 번 돈이었어요. 박영수 씨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날 아침 박영수 씨는 아내한테 통장을 보여줬어요. 여보, 내가 돈 벌었어.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봤어요. 뭐 얼마나 벌었는데? 12만 원. 고작 12만 원? 그 말에 박영수 씨는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었어요. 기다려. 이건 시작일 뿐이야. 2달째 마이너스 31만 원. 블로그 글이 쌓이면서 방문자가 늘어났어요. 하루 방문자가 처음엔 10명이었는데 10명, 100명, 200명. 계속 늘었어요. 그리고 2달째 되던 날 수익이 31만 원이 찍혔어요. 박영수 씨는 더 확신이 생겼어요. 이거 진짜 되는구나. 3달째 마이너스 78만 원. 3달째에는 글이 100개가 넘었어요. 매일매일 올린 결과였어요. 그리고 수익이 78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78만 원이면 시니어한테 큰 돈이에요. 웬만한 아르바이트 월급이에요. 근데 이건 집에서 체력 소모 없이 커피 마시면서 번 돈이에요. 박영수 씨는 이제 확신했어요. 나는 다시 살 수 있다. 추가 수익원 발견 마이너스 쿠팡과 PDF. 박영수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블로그를 하면서 쿠팡 파트너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블로그 글에 제품 추천 링크를 넣으면 사람들이 그걸로 물건 사면 수수료가 들어오는 거였어요. 박영수 씨는 자기가 직접 써본 제품들을 소개했어요. 허리 보호대, 발목 마사지기 혈압계, 건강 보조식품, 관절 영양제. 첫 달에 4만 7천 원 벌었어요. 적은 돈이지만 또 하나의 수익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출신이라 문서 작성에 익숙해서 PDF 파일도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60대를 위한 연금 신청 가이드. 기초연금 받는 방법 총정리. 시니어 스마트폰 기초사용법. 이런 파일을 한 개당 2,900원에서 4,900원에 팔았는데 첫 달에 22개가 팔렸어요. 6만 3천 원이었어요. 3개월 총 수익 마이너스 101만 원. 3개월 후 박영수 씨의 수익을 정리하면 이랬어요. 블로그 광고 수익 78만 원. 쿠팡 파트너스 17만 원. PDF 판매 6만 원. 총 101만 원. 여러분, 박영수 씨가 3개월 만에 월 100만 원 넘는 수입을 만든 거예요. 67세예요. 컴퓨터도 잘 못하던 분이에요. 변화의 시작 마이너스 아내의 태도.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아내가 박영수 씨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당신, 진짜 버는 거야? 응. 한 달에 얼마나? 100만 원 좀 넘어. 아내는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100만 원을 어떻게? 매일 조금씩 한 거야.
당신이 비웃을 때도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냥 계속한 거지. 그날 이후 아내는 박영수 씨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됐어요. 빈둥거린다는 말도 안 하고 쓸모없다는 말도 안 하고 오히려 친구들한테 자랑하더래요. 우리 남편 요즘 디지털 부업한다고 바빠. 나보다 더 바빠. 박영수 씨의 하루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전 7시 일어나서 블로그 댓글 확인. 오전 9시 AI로 새 글 작성. 오전 11시 쿠팡 링크 작업. 오후 2시 PDF 자료 만들기. 오후 4시 다음날 주제 준비. 저녁 온라인 모임 참여. 매일이 충실했어요. 할 일이 생겼고 목표가 생겼고 의미가 생겼어요.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박영수 씨는 이제 여행도 가고 사진도 찍고 도서관에서 글쓰기 강좌도 들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됐어요. 이제는 둘이 앉아서 대화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함께 계획도 세워요. 왜냐하면 박영수 씨가 자기 경제력을 되찾으면서 관계의 균형이 맞춰진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나이도 많고 컴퓨터도 못하는데 가능할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가능합니다. 박영수 씨가 해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단계 주제 정하기 10분. 여러분 경험 그대로 쓰세요. 건강, 연금, 부부관계, 절약, 생활 팁. 이게 다 돈이 돼요. 2단계 AI 툴 가입하기 30분. 무료로 쓸 수 있는 AI 글쓰기 툴이 많아요. 가입만 하면 돼요. 3단계 매일 하나씩 올리기 하루 30분. 제목만 넣으면 AI가 글 다 써줘요. 사진도 만들어줘요. 4단계 3가지 수익 만들기. 블로그 광고, 쿠팡 파트너스, PDF 판매. 이 3개면 월 50만원은 충분해요. 처음엔 10분씩만 하세요. 그 10분이 인생을 바꿔요.